맛집 장강 시간이 왔습니다. 장유미 강전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코너죠. 장유미 변호사의 장, 강전의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시사 맛집 장강이 아니라 흑백 변호사 장강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이익사님 네. 정말 눈매가 예민하시네요. 아니 흑백. 보이잖아요. 우리 장유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흑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두 분이 바둑 들어 나온 건 아니죠? 워낙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한테 어떤 흑색의 그 기운이 들릴까 봐 지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우리 청취율 조사를 했는데 네. 최근에 네. 4라운드 네. 우리 이슈앤피플이 청취율이 1.5배로 늘었다. 상승했다는 와. 얘기를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듣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특급 비밀을 어떻게 다 아셨어? 아, 뭐 알게 되었어요. 대기실에서 이렇게 귀 쫑긋 해가지고. 아이고. 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이. 분이 목요일을 맞아요.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사 맛집 장강 꾸며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별도로 국회는 지금 국회는 지금 싸늘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민주당이 수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려서 표결에 붙입니다. 수사대장은 이제 13개에서 2개로 줄이고 특검 추천 방식도 바꿨는데 뭐 여당에서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표결에도 불참한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속보가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하나씩 차곡차곡 추가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뭐 최근에 나왔었던 뭐 명품백 수수와 관련했던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그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수사 상황과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 들었던 거 사실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공수처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할 일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곳인데 법원인데 여기에 대한 압박까지 해서 민주당이 다음번에 수권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다음번 정권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헌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네.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뭐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분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표결 자리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시 30분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3시 30분으로 네. 각각 돼 있네요. 근데 명 씨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데 네, 장유미 맞습니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구속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제 제공됐던 세비를 반으로 나눠서 썼다는 네.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명태균 씨가 이 지방 선거에 나오는 예비 후보자들한테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이제 받은 게 있어요. 네. 네.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한 명은 차용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자백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네. 있고요. 그러면서 그 돈을 누가 갚아주냐면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이걸 바로 그 두 사람들한테 1억 2천씩 바로 송금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 돈의 흐름이 수상하다라고 해서 또 고발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검찰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의 흐름 이런 부분은 비교적 검찰로서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에 성립한다. 이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 씨와 돈이 오간 거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돈을 빌려주면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돈의 흐름이 대단히 수상할 때 이거 빌린 돈이라 받은 거야라는 이야기를 네.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명목으로 빌려지게 아.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갔었는지 차용증은 있는지 네. 그럼 이자를 통상적으로는 주고받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지를 보는데 아마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범죄는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선 네. 또 이렇게 소명이 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두 사람 다. 그러면 네.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둘 다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명태균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버님 산소에 묻었다. 근데 검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아버님은 80년대에 화장장으로 치러서 네. 산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처남을 줬다 이러면서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은닉하려는 그런 정황이 많이 보였고 심지어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요 검찰이 명태균 씨 자택으로 집으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 봉투가 좀 이슈가 되니까 네. 주고받았다는 이걸 갔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길래 내가 수사관한테 이건 왜 안 가져가세요? 이게 뭔지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관을 좀 놀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건 대단히 우롱을 당한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 영장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고 검찰도 네. 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법원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영선 의원도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공동의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보다 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낮은 게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두 그래요? 사람 중에 한 명만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을 때는 또 이 부분이 바깥에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도움을 구속된 피해자한테 줄 수도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네네. 법조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당 같은 거를 떠나서 네.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이게 경남선관위에서 작년 12월에 강혜경 씨,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고발 조치를 했고 당시에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는 수사 의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피해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태균 씨가 초반에 그 언론을 농락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수사기관 그러니까요. 이전에 뭐 언론사들이 다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그렇죠. 씨를 만나려고 하고 입만 쳐다보고 그때 있었죠. 예, 본인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만 인터뷰를 그러니까. 하면서 또 아하. 특히 뭐 오빠 문자라든지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뭐 대통령이냐 친오빠냐 막 이런 얘기를 방송사마다 좀 다르게 네. 얘기하고 어떤 방송에 있어서도 말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뭐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산소에다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영장 청구가 들어와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 아직 영장 청구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곧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조계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이분이 그 이전에 언론에다 이야기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또 대통령과 본인의 그 육성 녹음이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명태균 씨가 마치 용산에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했던 그 녹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녹음이 나올 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굉장히 저자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봤을 때도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 수사가 작년 12월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좀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거는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또 돈봉투 얘기를 우리 장유미 변호사가 네. 잠깐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줬고 봉투 사진까지 네. 네. 보여줬는데 강혜경 씨 측도 명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영부인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것의 법적 네. 쟁점. 이게 아마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을 확보를 한 것 같고요. 그 카카오톡과 뭐 이랬을 때 네. 그 금일봉에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사진적으로 보관을 예, 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봉투가 그냥 백색 봉투가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라고 그러니까 써 있었던 상호 거예요. 마크가 그러니까 있었네. 업무 그러니까 네. 이거 뭐냐라고 했더니 이 부분 뭐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그 당시에
강혜경 씨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명 선생님 제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거 알잖아요. 뭐 이렇게 카톡 내용,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떤 신뢰를 많이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했던 거. 그럼 그 신뢰의 근거가 뭐냐. 강혜경 씨 말처럼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냐. 왜냐하면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그 시점에 나 돈 3억 7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갔는데 네. 돈 대신에 어쨌든 금일봉과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이제 약속받고 왔다라는 게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 네. 내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꼭 여론조사의 이 일부 금액에 간 걸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거기에 따른 뭐 차비 내지. 근데 강혜경 씨는 기억하기로 500만 원으로 네. 기억한다 그랬고 명태균 씨는 지금 언론과 접촉했을 땐 이거 그냥 여사가 우리 아이 과자값 준 거다라고 하는데 과자값 치고는 너무나 큰 비용이고요. 여론조사 비용보다는 상당히 적은 네, 금액인데 그렇죠. 그렇죠. 돈을 주고받을 만한 어떤 왜냐하면 내 일을 도와주거나 해야 뭔가 금일봉이든 뭐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을 또 명확히 규명하는 것도 검찰 앞에 놓여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이루어질 해요. 것이다. 네.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까 장 변호사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뭐 금일봉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네. 가지고서는 본인이 공천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라고 그 영장 청구서에는 네.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명태균 씨는 공천의 권한이 없어요. 당대표도 아니었죠. 그렇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수사를 넘어서서 공천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명태균의 뒤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수순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기본적으로 시작은 참고인 조사로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으로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친분이라는 것이 뭐 집에 얼만큼 자주 갔느냐. 왜 명태균 씨가 방송에서도 나 그 집 아크로비스타에 뭐 도면을 다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뭐 있는지 네. 다 안다는 식으로. 그런 것들 뭐 어느 정도 연락을 자주 했는지 정말로 어느 정도 이렇게 깊숙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였는지 친분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조사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기존에 창원지검에 7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4명을 지금 추가를 해서 11명의 그렇죠. 수사팀 정말 큰 팀을 거의 지금 특별사본부급이더라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은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의혹 전체적으로 다 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지금 의원, 전 대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명태균 씨 변호인 김 변호사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연락하게 된 발단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전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이제 2021년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 무상으로 해줬고 당협 행사는 뭐 3천만 원 받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조사 불가피해 보이는 건 아닙니까? 지금 언론이 일제히 아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타정을 하고 네,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다만 네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참고인 신분인 것 같아요. 참고인 신분. 이제 공천 네. 개입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당대표였고 공천이 확정이 되기 위해선 당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최종 책임자인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와 상당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파란을 일으키면서 청년 정치인으로 1등을 했습니다. 네. 당대표가 됐어요. 원외 인사가. 근데 그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었고 네. 1등이다 해가지고 좀 바람을 일으키는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뭐 인위적으로 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도 있었고 네. 또 추가로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다 공짜로 받았다라는 이 그러니까, 의혹이 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게 한 언론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피해 날 그 이제 명태균 씨가 했다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해서 지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자기들이 원래 했는데 그게 나를
당을 위해서 한 거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국면에서 또 카톡 하나가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가 새벽에 5월 9일이에요. 네. 이제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을 전략 공천이 아니라 경선에 붙이자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자를 밤 보냅니다. 12시에? 네, 밤 네. 12시에.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당대표는 그런 걸 함구해야 되는데 네. 이 말이 본인이 이 문자를 보낸 건 그냥 통상적으로 뭐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는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창원 의창에 출마한 사람이 7명인가 8명이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함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함구를 넘어서 명태균 씨는 공천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거든요. 근데 이 민간인에게 밤 12시에 카톡을 보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네. 있다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그 올해의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2월에 그 추운 날에 새벽에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었던 분. 있었죠? 예, 그때 네. 이제 명태균 씨 그때 뭐 관련이 막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의원과 함께. 근데 이 이후에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궁을 했을 때 친하다. 명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친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이 당시에 공천에 있어서는 그냥 공천관리위원회 윤상현 의원이 그 이끌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본인은 아는 것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을 받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에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개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서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의 녹취가 나온 게 바로 그 다음 날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네. 그 지점이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내용과 좀 반대되는 듯한 내용으로 지금 카카오톡이 나왔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되 추후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예. 자, 이준석 의원발 뭐 몇 가지 얘기는 일단 SNS상에서 당협 행사 출연료 3천만 원, 여론조사 의뢰, 그리고 명태균 씨가 준서가 라며 반말한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14일에 밝힌 바 있고요. 또 그 아까 우리 얘기 중에 나왔던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 경선하라는데요. 라는 카톡 메시지, 이 명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강력하게 부정한다기보다는 한 발 물러선다라는 네. 느낌을 주나요? 예,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지금 뭐 약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제 또 한 종합편성 채널 그 메인 뉴스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그 의원의 그걸 다뤘는데 네.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으면서 3천만 원 본인이 이제 당협 행사에 가서 뭐 출연비 같은 걸 받는 걸 본인이 안 받고 이 명태균 씨가 대신 그 한국미래연구소가 네. 받았다라는 취지였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출연료가 3천만 원도 아니고 과거에 이제 정치 패널로 많이 활동했을 때 많이 받았던 게 이제 회당 한 100만 원이었다. 3천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명태균 씨랑 가깝다는 하나의 징표로 뭐 준서가 이랬다는데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함구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럼 이준석 의원이 본인 이야기만 하지 않을 텐데요.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검찰이 과연 그런 상황을 원할까요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로 이준석 대표도 같은 결로 대응하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본인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이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이외에도 여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사실상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네. 이제 서로 자신의 법률적인 방어에 이제 몰두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됐었던 오빠라는 표현이 네. 나왔던 문자 메시지 명태균 네.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서도 그 명태균 씨는 준석이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네. 그 문자 메시지가 나왔을 때 오빠라는 단어도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눈살 찌푸리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태균 씨가 굳이 첫 번째로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와의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석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준석 대표도 아니고 이 대표도 아니고 준석이에게라고 쓰고 있는 이 표현을 국민들께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네. 본인이 중앙에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일부러 이 문자 메시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이 의원이 귀국하면서 약간 미묘한 지금 얘기들 쏟아내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뭐 대통령께 이런저런 뭐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공천이 내려오도록 얘기한 흔적도 뭐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 변호사 네. 이게 만일 이준석 대표가 일단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확정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로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와의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본인에게 좀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은 또 폭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 문자라든지 그런 연락은 남아있으면서 본인이 명태균 씨와 연락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 아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휴대폰이라든지 굉장히 전자기기를 잘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클라우드를 대부분 다 쓰고 있거든요. 네. 예, 백업하는 그렇다면 거. 예,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쓰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를 봤을 때는 그 안에 휴대폰을 바꿨다라고 해도 과거의 문자랑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뭐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물타기 형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 내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뭐 넘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은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또 명태균 씨가 배석했다라고 하고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이 몇 층이다라고 하면서 이 선거 국면에서 계속 찾아가고 서로 의견 조율을 했다라는 거는 상호 간에 또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쯤에 좀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